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을 맞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펼쳐진 선명상 특별법문이 회항했습니다. 마지막 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모든 조건이 명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부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방편으로 육바라밀행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사가 인도순례 회항과 전법선언 1주년을 맞아 해봉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을 되새기고 대학생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의지를 이어가기 위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정사가 조선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 하남강 중원대종사 원적 73주기 달해제를 봉행하고 치열한 수행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첫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 불교중앙박물관이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화엄신앙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이어갑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하고 신청자 가운데 70% 이상이 일반인 참가자로 불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3월 2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을 맞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펼쳐진 선명상 특별법문이 회항했습니다. 마지막 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모든 조건이 명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방편인 육바라밀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동훈 기자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열반제일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특별법문 마지막 법사로 나섰습니다. 강의 주제는 일상생활 속의 선명상. 진우 스님은 현대 물리학의 기본인 양자역학을 예로 들며 삼라만상이 다 연결돼 있다는 연기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를 의미하는 동시성을 거론하며 인과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해가 뜨면 반드시 지게 돼 있듯 감정도 이와 같아서 좋음이 생기면 싫음도 똑같이 생깁니다. 괴로운 감정과 즐거운 감정의 총량은 같고 고락의 인과는 반드시 생깁니다. 반복되는 감정을 멈춰야 괴로움의 뿌리가 사라지는데 감정 덩어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잖아요. 내 감정을 추스려야 고락이 이게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은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요. 감정을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요. 감정을 가라앉히는 모든 조건을 명상이라고 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즉시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를 관법 즉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단박에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수행법인 간화선을 하는 게 어렵다면 명상을 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해도 되고 독서를 하면서 해도 되고 영화를 보면서 해도 되고 문제는 나의 감정에 들락날락하는 나의 감정을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를 침잠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명상이에요.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자신한테 맞는 명상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조건에 있든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점점 줄여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 제껴버려요. 다 제껴버리고 나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요거 이제 관하면서 자기 감정을 점점 줄여나가서 자기 업을 점점 줄여나가면 언젠가는 내가 산악대나 행주자와 동정 내가 어디 있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면 부처의 길로 보살의 길로 간다. 이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편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6가지 덕목이 육바라밀 행입니다. 보시행이 명상이고, 지게행이 명상이고, 인욕행이 명상이에요. 그리고 정신행이 또 명상이고, 선정지혜는 자동 명상이고, 그건 최고의 참선이고,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7명의 선명상 전문가들의 특별 법문으로 K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선명상 특별법회 회향 하루 전인 토요일에는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선명상, 윤회하는 마음 치유를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서광 스님은 선수행 대신 선명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에 대해 본래의 가치는 유지하는 동시에 현대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대중화, 실용화 등을 위해 변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명상은 치유와 예방, 깨달음 등 각 기능과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6도 윤회 명상 어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서광 스님은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는 매 순간 6도를 윤회하고 있다며 현재 스스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이해, 통찰, 치유함으로써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이 이르기 전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돌기 때문에 오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지옥도에 지금 헤매고 있구나. 지옥도에 머물고 있구나. 이거지. 나는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조계사가 인도순례 회향과 전법선언 1주년을 맞아 해봉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을 되새기고 대학생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 의지를 이어나가기 위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과 이승현 신도회장 등은 인도순례 여정 영상과 자승대종사 전법 영상을 시청하고 상월결사 108 원령문에 맞춰 108배를 하며 자승대종사의 불교 중흥과 전법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담화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인도순례가 원만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불자들의 기도와 가피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법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대선 월정사가 조선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 하남당 중원대종사 원적 73주기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봉행된 달해제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치열한 수행을 통해 선과 교를 겸비한 하남 스님의 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남 스님은 참선과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 등 승가 오칙을 주창한 한국 근대 불교 대표 스승으로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삼국유사 강의로 지난해 첫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 불교중앙박물관이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화엄신앙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이어갑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하고 신청자 가운데 70% 이상이 일반인 참가자로 불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첫 인문학 강좌로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저변을 확대한 불교중앙박물관이 올해는 화엄신앙을 주제로 두 번째 인문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전시는 물론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계 전문가를 통해 불교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전통 문화의 한 분야로 이해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화엄 사상은 우리 동아시아인 모든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제 사상이기 때문에 이번 강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사상이 어떻게 개성되고 전성되어 왔고 또 발전해 왔는지 화엄 사상의 주 핵심이 뭔지를 이해하고 한다면은 21세기에 살아가는데 큰 여지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해 첫 강좌에 비해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수강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청자 가운데는 박물관협회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 신청자가 70% 이상을 상회해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 저변 확대라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발생하고 소멸하며 융합하는 불교적 세계관, 화엄 사상을 통해 나라는 존재와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 예술적으로는 어떤 양상으로 적용돼 왔는지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첫 강의를 맡은 동국대 사학과 최현식 교수는 화엄 사상의 수용과 전개를 주제로 한국 불교에서 화엄 사상이 어떻게 자리 잡고 확산돼 갔는지 조명했습니다. 화엄과 선이 뼈와 힘줄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화선의 경절문, 그다음에 화엄의 원돈문, 그리고 이제 연불문,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조선 후기의 한국 불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어떤 신앙 또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즉 선이 우리 불교를 대변하게 된 상태에서도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해서 유지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 6차례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는 첫 강의에 이어 오는 25일 한국의 화엄 신앙을 주제로 최원섭 대행선 연구원이, 다음 달 1일 고려시대 화엄경 변상도를 주제로 박도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 교수가 강의를 이어가는 등 다음 달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한국고대사 탐구학회와 함께 지난 23일까지 이틀 동안 인물로 보는 김제 금산사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산사 처형기념관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주지 일원스님과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장 등 지역 사학계와 불교학 전공자들이 동참해 금산사를 배경으로 활약했던 스님과 인물들의 행적을 조명했습니다. 첫날 학술 발표는 중앙승가대 이병옥 교수가 진표의 점찰경에 관한 관점과 2가지 계승을, 명지대 박미선 교수가 금산사에서 법주사로 점찰법의 확산과 영심을, 서강대 임평섭 교수의 신라 하대심지의 불골간자 계승과 동화사 창건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3일에는 전남대 홍창우 교수가 금산사와 견원을, 한경대 김아그네스 교수가 고려 중기 황실과 해덕왕사 소연을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벌였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접점과 소통을 다룬 책, 유교와 불교의 대화가 출간됐습니다. 불교와 유교라는 두 사상 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현대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는 책, 정현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불교와 유교의 대립과 소통, 조화와 공존을 통해 현대사회의 갈등과 대립 해소법을 탐구한 책, 유교와 불교의 대화. 백년불교문화재단 성철사상연구원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가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영향과 접점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성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접점이 현대사회 갈등과 대립에 유용한 통찰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은 제자들과 둘러앉아 진리에 대해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나아가 가나선 수행의 핵심인 화두 역시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도에 대해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책은 교류를 넘어 융합의 단계까지 이른 불교와 유교의 교류 양상이 오늘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 전래 이후부터 근대까지 두 사상이 공존하며 나타난 다양한 문제의식과 사상적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가 대화했던 방식이 해석하고 그다음에 융합하는, 그럼으로써 하나의 멜팅 폿을 만든 그런 과정에 있었음을 학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10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탄생한 유교와 불교의 대화는 2021년 11월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의 소통과 조화를 조명한 학술 세미나의 성과를 묶어낸 책입니다. 발표된 각각의 논문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론을 추가했습니다. 대화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학술기관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렇게 동일한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이제 처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대화는 두 종교 간의 대화를 다룬 첫 번째 책으로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시리즈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종교법인 신요연이 춘분을 맞아 지난 20일 총본산 응향원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상주의 공덕이 건네지는 피안회를 봉행했습니다. 위성중계를 통해 전 세계 신요연 지부가 동참한 이날 피안회 법요식에서는 선조를 비롯해 유연, 무연의 재정령과 천재, 인재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안락을 기원하는 회양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노토반도 지진 희생자와 이재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이타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길 당부했습니다. 또 자애로운 마음을 돌리는 것이 회양의 실천이라며 이타의 결집이 진여의 공덕을 널리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정관함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8회 차시락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주지 대활 스님 등 500여 명은 BTN 라디오 울림 진행자 미스터 트롯 출신 양지원을 비롯해 BTN 남성 중창단 경담 문화공연팀 등의 무대로 차와시, 음악이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정관함 주지 대활 스님은 만물이 생동하고 새싹이 움트는 봄을 맞아 치유와 여유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정관함은 매년 울산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울산 연주인상에 하모니카 연주자 정희성 씨를 선정하고 200만 원의 상금을 전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 부설 서귀포 불교대학이 제44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서귀포 불교문화원에서 봉행된 입학식에는 김만국 학장과 윤봉택 원장, 교수협회장 도종스님과 입학생 7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만국 학장은 초심을 잊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불자가 되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수협회장 도종스님은 오랜 전통과 역사의 자부심을 갖고 꾸준한 배움으로 발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울산 정토사 정토어울림 합창단이 제6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정토어울림 합창단은 지난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주지 덕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 10주년 기념 제6회 정기연주회로 다양한 찬불가를 선보였습니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좋은 음악으로 앞으로도 부처님 법을 널리 알려주길 당부했습니다. 정토사는 축하 화한 대신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자비의 라면 탑쌓기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